혹시 혼혈이세요?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25년간 끊임없이 들어온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을 떠난 적이 없는 순수 한국인입니다. 저는 윤지혜입니다.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평생 설명해야 했던 특별한 비밀이 있죠. 제 친구들이 지혜는 정말 행운아야. 당신 같은 외모를 타고나다니라고 말할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제 안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은 부모님과 달랐습니다. 키는 170cm로 또래 여성보다 훨씬 크고 피부는 마치 눈처럼 하얗고 갈색빛이 도는 눈동자는 한국인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색이었죠. 제 부모님은 둘 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는데 왜 저만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런데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떨어진 폭탄과도 같은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눈동자는 갈색이 도는 밝은 색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너 혼혈이니? 라는 질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졌죠. 아니요, 순수 한국인이에요. 라고 대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며 정말 어디 성형외과? 라고 물었어요. 어떤 남자애들은 제 뒤에서 쟤네 부모님이 진짜 부모가 맞나? 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죠. 그때는 단순한 놀림으로 여겼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 말이 우연히 진실을 건드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면 다들 웃으며 외국인 친구들 환영합니다라고 놀렸죠. 심지어 일부 교수님들은 제가 교환학생이라고 착각하셔서 영어로 말을 걸기도 하셨어요. 한 번은 영어 교수님이 당신은 원어민 같은데 왜 이 수업을 듣고 있나요? 라고 물으셨을 정도였죠.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둘 다 전형적인 한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엄마는 작고 둥근 얼굴에 짙은 갈색 눈을 가지셨고 아빠는 키가 크지도 않고 피부도 저처럼 하얗지 않았어요. 친척 중에도 저와 닮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제 식탁 발언 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정적 속에서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지혜야, 우리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것이 있구나. 엄마는 이미 눈물이 고였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말했죠. 제가 입양아인가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건 반만 맞아.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단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25살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왜 다르게 생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인가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아니, 지혜야, 너희 친부모님도 한국 사람이야. 다만, 아빠의 말이 이어지기 전에 엄마가 말을 끊었어요. 일단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내 약혼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은 내 친부모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알고 지냈던 부모님이 사실은 제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어딘가에
제 친부모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약혼자인 현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놀라면서도 저를 안아주며 말했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뻤구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넌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지혜야. 현우의 위로에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부모님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겼을까? 제 친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왜 저를 포기하셨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하필 결혼을 앞둔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까?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제 친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날이 왔어요. 엄마와 아빠는 오랫동안 연락을 유지해왔다고 했지만 저에게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알려주신 게 다행이에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제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있던 부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분은 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하얀 피부, 갈색빛이 도는 눈.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옆에 계시던 여성분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형식적인 인사밖에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우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난 김준호고 이쪽은 내 아내 서미영이야. 제 친아버지라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의 성이 저희 부모님과 달라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윤지혜인데 친부모님은 김 씨와 서 씨였거든요.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내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김준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너의 유일한 친부모는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야. 너에게는 생물학적 부모가 4명이야. 이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재회 수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야. 내 정자와 미영이의 난자로 시작했지만 착상에 계속 실패하다가 다른 부부의 배아와 우리 배아가 실수로 혼합되는 사고가 있었어. 그래서 너는 기술적으로는 내 사람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나니 제 특이한 외모가 설명되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과도 이분들과도 완전히 닮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럼 다른 한 쌍의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미영 씨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어. 너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미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윤 부부가 함께 너를 키우기로 했어.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윤 부부가 공식적인 부모가 되었지만 우리도 가능한 한 내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어. 그제서야 어렸을 때 자주 놀러 오셨던 이모와 삼촌이 실은 제 친부모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유독 관심을 가지고 선물도 많이 주셨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제 질문에 네 분 모두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때 제가 부모님이라고 알고 자란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했어. 그리고 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였거든. 하지만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는 내 미래와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는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바뀐 기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풀리는 시원한 느낌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괜찮아. 아직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나는 정말 사랑받는 아이였구나 싶어. 4명의 부모님이 모두 나를 위해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수하셨으니까.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누구나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직 제게는 알지 못하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친부모님을 만난 후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특히 제가 왜 입양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한 쌍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궁금했죠. 어느 날 김준호 씨와 단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 젊고 경험이 없었어. 갑자기 내 부모를 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지. 준호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윤재호와 강미수. 내가 법적 부모라고 알고 지낸 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고 안정적이었어.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분들이 너를 입양하고 우리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어. 그럼 다른 한 쌍의 부모님은요? 정말 돌아가신 건가요? 준호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사실 더 복잡한 이야기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그분들의 이름은 박민호와 이지연이었어. 너와 같은 시기에 체외 수정을 시도하고 있었지. 그런데 배아가 혼합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 그래서 저를 포기하신 건가요? 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분들도 너를 정말 원했어. 하지만 박민호 씨가 심각한 유전병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실수로 그의 유전자가 너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자신이 내 삶에 참여하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해도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포기한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어떤 병이었는데요? 헌팅턴병이라고 40대 이후에 발병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야. 유전될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그 병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저도 걱정하지 마. 너는 검사를 받았고 그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았어. 우리가 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건강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박민호 씨와 이지연 씨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교통사고로.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가 너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민호 씨는 자신의 병 때문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이지연 씨는 그 후 미국으로 이주했고 지금까지 연락이 끊긴 상태야. 충격적인 진실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4명의 부모님 중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행방불명이라니. 그럼 저에게 박민호 씨의 사진이라도 있을까요? 준호 씨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4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준호 씨와 미영 씨, 그리고 다른 부부가 있었죠. 이 사람이 박민호 씨고 옆이 이지연 씨야. 사진 속 박민호 씨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제가 거울에서 볼 수 있는 제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눈 모양,
코, 심지어 미소 짓는 방식까지. 너는 그를 많이 닮았어. 성격도 그래.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보다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점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왠지 깊은 연결감을 느꼈거든요. 그는 내가 태어났을 때 너를 한번 안아봤어.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지. 자신처럼 되지 않길 바란다고. 준호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숨긴 것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되었으니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슬픔, 분노,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까지. 지금까지 제 정체성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미국으로 떠났다는 이지연 씨.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친부모님의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결혼 준비와 함께 이지연 씨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녀가 제 생물학적 어머니 중 한 명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 검색, SNS 확인, 심지어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문의해봤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이지연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고 그녀에 대한 정보도 너무 적었거든요.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이지연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편지지에는 깔끔한 한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지혜에게 내가 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거든. 솔직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어. 너를 떠난 후 지난 27년 동안 나는 매일 너를 생각했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 우선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랐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내가 곧 결혼한다고? 정말 축하해. 내 배우자는 분명 멋진 사람일 거야. 아마 너는 내가 왜 너를 두고 떠났는지 궁금할 거야. 민호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망가졌어. 그를 잃은 슬픔, 그리고 너에게 제대로 된 부모가 되어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지. 그래서 도망쳐버렸어. 정말 비겁한 선택이었어. 미국에 와서도 나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어.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고 여러 번 병원에 입원했지. 하지만 5년 전 한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심리 상담사를 만났어. 그는 나를 이해해 주었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었지. 지금은 그와 결혼해서 LA에서 살고 있어. 지혜야, 나는 너에게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단 한 번이라도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직접 보고 싶어. 편지 뒷면에 내 연락처를 남겨둘게. 연락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줘. 하지만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이해할게. 항상 너의 행복을 빌고 있을게. 이지연.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2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만나고 싶다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현우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더니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지지할게.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이지연 씨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번호를 눌렀고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저, 지혜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혜, 정말 너구나. 우리는 전화로 거의 2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삶, 제 삶, 그리고 우리가 놓친 27년의 시간에 대해서요.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결혼식에 와주세요. 저 어머니를 결혼식에서 만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가도 될까? 네, 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결혼식에서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저를 축복해 주셨으면 해요. 네 분 모두요.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저는 평생 꿈꿔왔던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어제 이지연 씨가 미국에서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죠. 그리고 그녀의 눈은 제 눈과 똑같았어요. 지혜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았어요. 27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결혼식장에서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어요. 보통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예식장으로 인도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특별했죠. 4명의 부모님이 계셨으니까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4분이 모두 들어오셨어요. 윤재호 아버지, 강미숙 어머니, 김준호 아버지, 그리고 이지연 어머니까지. 그분들이 한 공간에 모이니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혜야, 정말 아름답구나. 미숙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셨죠.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 해주셨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준호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다. 재호 아버지는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우리 딸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마지막으로 이지연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죠. 지혜야, 내가 너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을 놓쳤지만 오늘만큼은 내 곁에 있게 해줘서 고마워. 저는 4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신부인 것 같아요. 다른 신부들은 한 쌍의 부모님께 축복받지만 저는 2쌍의 부모님께 축복받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오늘 4분 모두 저를 예식장으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4분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재호 아버지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우리의 영광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4명의 부모님과 함께 예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왼쪽에는 재호 아버지와 오른쪽엔 준호 아버지가, 그리고 그 뒤로 미숙 어머니와 이지연 어머니가 함께 걸었죠. 하객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식장에 들어서자 현우가 감동의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사회자가 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신부를 데려오신 분들은 누구신가요? 4분이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저희는 지혜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다시 물었죠. 그럼 신부 지혜를 신랑 현우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재호 아버지가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네.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딸인 지혜를 잘 돌봐주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가족 관계를 가진 신부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신부이기도 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장소로 이동하는 길에 현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후회 없어? 무엇이요? 내 부모님들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것.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집은 명절 때 정말 북적거리겠네. 장인어른, 장모님이 네 분이니 저희는 함께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결혼 후 1년 저희 부부는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네 분의 부모님들은 모두 기뻐하셨죠. 특히 이지연 어머니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이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자신이 놓쳤던 제 성장 과정을 손주에게서는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어느 날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윤지혜 씨, 잠시 할 말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갔어요. 아기는 괜찮은 거죠? 네, 아기는 건강합니다. 다만 혹시 가족 중에 쌍둥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태아가 2명입니다. 쌍둥이를 임신하셨어요.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여전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보통 쌍둥이는 일란성이거나 일란성인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태아 2명의 DNA가 완전히 일치하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아요. 아주 희귀한 케이스인데 혹시 체외 수정을 하셨나요? 아니요, 자연 임신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지혜 씨 본인이 특이한 DNA 구조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닐까요? 혹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제가 4명의 생물학적 부모를 가진 특수한 경우라는 사실을 의사에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조금 특별한 경우예요. 체외 수정 과정에서 2쌍의 부부의 배아가 혼합되어 태어났거든요. 의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건 정말 희귀한 케이스인데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혜 씨의 DNA 구조가 특이하기 때문에 아마도 난자 분열 과정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지혜 씨의 아기들도 각각 다른 DNA 구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현우에게 전했을 때 그는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쌍둥이라니. 그것도 특별한 쌍둥이. 와, 우리 가족은 정말 독특하네. 그날 저녁 저희는 부모님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모두를 초대했어요. 4분이 모두 저희 집에 모이자 저는 임신 소식과 함께 쌍둥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쌍둥이가 특별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했어요. 준호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내 DNA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다니. 이지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널 포기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손주도 보게 되다니 그것도 둘이나. 재호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의 아이들도 분명히 특별할 거야. 미숙 어머니는 실용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 네,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다만 유전적으로 독특한 케이스일 뿐이래요. 그날 밤 4분의 부모님들은 모두 한자리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의 혼란스러웠던 상황, 그리고
어떻게 저를 함께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복잡했던 과거가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모두 감사해 하셨죠. 현우와 저는 그저 조용히 그분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함도 불편함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의 큰 가족이 된 느낌이었죠.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현우가 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행운 아들이야. 8명의 조부모를 가지게 될 테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지혜야, 내가 내 인생에 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특별한 가족을 가질 수 없었을 거야.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복잡한 가족 이야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박민호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죠. 그는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배를 가리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마치 저의 임신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꿈에서 깨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저는 남다른 존재였고, 그것이 때로는 혼란과 상처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흔한 외국인 며느리처럼 보이는 순수 한국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윤지혜, 4명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란 특별한 존재이자 곧 태어날 특별한 쌍둥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랍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날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4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지연 어머니의 미국인 남편, 그리고 현우의 부모님까지. 작은 아이 둘을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경우가 있었을까요? 분만실에서 나온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였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처럼 이 아이들은 일반적인 이란성 쌍둥이와는 달랐죠. 각각 다른 DNA 구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들 민석이는 준호 아버지와 이지연 어머니의 유전적 특성을 더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하얀 피부와 갈색빛이 도는 눈동자가 저와 닮았죠. 딸 하은이는 재호 아버지와 미숙 어머니를 더 닮았어요. 동글동글한 얼굴과 까만 눈동자가 귀여웠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한 번에 2가지 유전적 특성이 모두 나타나다니. 담당 의사는 이런 케이스를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어요. 퇴원 후 저희 집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4분의 부모님들이 번갈아 방문하는 북적거림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셨죠. 재호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셨고, 미숙 어머니는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옷 입히는 일을 도맡아 하셨어요. 준호 아버지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즐겼고, 이지연 어머니는 영어 노래를 불러주며 2 언어로 아이들과 소통하셨죠. 현우의 부모님도 자주 방문하셨고, 처음에는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지만 점차 받아들이게 되셨어요. 결국 모두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100일이 되던 날 저희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100일 잔치라기보다는 가족 모임에 가까웠죠. 그 자리에서 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모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이와 하은이의 100일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현우와 저는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보다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거든요.
재호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정말이니? 그런데 너무 멀지 않을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매달 첫째 주는 서울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게 방도 충분히 마련해 놓을 거고요. 준호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라면 더 건강하게 클 거야. 이지연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나 자주 보러 갈 수 있을까? 내가 놓친 시간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사실 어머니를 위한 방도 따로 준비할 거예요. 오래 머무르실 수 있게요. 미숙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내가 이렇게 자라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가족을 위해 새로운 결정을 하다니. 현우는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정말 기대돼. 아이들이 자라면서 4명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저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점차 자신들의 특별한 탄생 배경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었죠. 오늘 민석이와 하은이는 5살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해요. 8명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받는 선물과 사랑도 좋아하고요. 제주도에서의 생활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 되어 주었어요. 가끔은 민석이가 물어봐요.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그건 너희가 특별해서 그래. 그리고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운이지. 이제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윤지혜, 4명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사랑받으며 자란 특별한 존재이자 2 특별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복잡한 탄생 배경이 없었다면 이렇게 특별한 가족을 가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유전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할 것이라는 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혈연이나 법적 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 저희 가족은 그 정의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해요. 오늘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4분의 부모님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에요. 이제는 매월 한 번씩 모이는 것이 전통이 되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여름 휴가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8명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제주도 일주일 여행이죠.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함께할 거라는 것. 4명의 부모에게서 태어나 특별한 쌍둥이의 엄마가 된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